만약에 택시를 탔는데 운전석이 텅 비어 있다. 상상해 보셨나요?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지만 이게 바로 2026년 우리 서울의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거리를 누비게 될 운전자 없는 택시, 그 혁명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5,500회. 지난 14개월 동안 서울에서 로보택시가 시범 운행한 횟수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5,500번 넘는 운행 동안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완벽한 안전 기록이죠. 이 놀라운 기록, 그 중심에는 바로 레벨 4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정해진 구역 안에서는 사람이 아예 운전의 신경을 꺼도 차가 알아서 모든 걸 다 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운전을 도와주는 수준을 넘어서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사가 되는 그런 중대한 전환점인 셈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서울이 어떻게 이 운전자 없는 택시 시대를 열게 됐는지 그 여정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모든 게 그냥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아주 차근차근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2024년 강남에서 작은 규모로 시범 운행을 먼저 시작하고요. 드디어 2026년 3월에는 우리가 돈을 내고 타는 상용 서비스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해 하반기에는요. 마포, 상암에서 운전석의 비상 상황을 대비한 안전요원조차 없는 진짜 무인 주행 테스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주로 심야 시간에만 운행을 해왔기 때문에 데이터가 다양하지 않다는 한계도 분명히 있어요. 특히 서울처럼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도심은 자율주행 기술의 끝판왕 같은 곳이거든요. 여기서 성공하면 세계 시장을 이끌 수 있겠지만 바로 그 복잡함이 기술 개발의 가장 큰 벽이 되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모든 거대한 변화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빛과 그림자, 그 두 얼굴이 있잖아요. 바로 그 두 얼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희망적인 쪽부터 한번 볼까요? 서울 택시의 딱 10%만 로보택시로 바뀌어도 우리 시민들이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이 1년에 무려 1,600억 원에 달할 거라고 해요. 훨씬 싸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동전의 뒷면에는 이런 숫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술이 퍼져나갈수록 기존 운전자분들의 일자리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겠죠. 도시 전체의 관점에서 봐도 이 장점과 단점, 명암이 아주 뚜렷합니다. 운행이 효율적으로 되니까 교통체증이나 주차 문제가 줄어들 거고요. 어르신이나 장애인처럼 이동이 불편했던 분들은 훨씬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겠죠. 반면에 이걸 다 구축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겠죠. 그리고 만약에 시스템이 멈춘다? 도시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는 위험? 그리고 아까 봤던 일자리 문제. 이게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기대하는 마음, 또 불안한 마음이 교차할 텐데요. 그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죠. 자, 전체적으로 보면요. 괜찮다, 아니면 일단 지켜보자 하는 쪽이 훨씬 많아요. 42%가 긍정적, 31%는 중립이니까 합치면 70%가 넘죠. 하지만 27%, 그러니까 4명 중 1명 이상은 여전히 안전 문제 같은 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세대별로 들어가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새로운 기술에 익숙한 20, 30대는 절반 이상이 긍정적인 반면에 50대 이상으로 가면 긍정적인 답변이 35%로 뚝 떨어져요.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걱정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당사자인 택시업계 내부의 반응이 갈린다는 겁니다. 개인 택시조합은 기사님들 생계가 바로 위협받으니까 확대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법인 택시조합 같은 곳은 어차피 올 미래라면 우리가 먼저 적응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보고 기술의 사랑, 손을 잡는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입장은 좀 달라도 딱 한 가지, 목소리를 모으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상생입니다. 기술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말아달라는 거죠. 기존 산업과 운전자들도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꼭 만들어달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요구사항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꿈이 현실이 되려면 우리가 넘어야 할 마지막 과제는 뭘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성공의 열쇠는 이 4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뭐니 해도 기술적으로 완벽한 안전. 둘째,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쌓는 시민들의 신뢰. 셋째, 기존 산업과 함께 가는 공존의 모델을 만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를 명확히 하는 법과 제도, 이 네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엄청난 편의를 약속하죠. 하지만 그 뒤에는 사회적 공존이라는 더 어렵고 복잡한 숙제가 숨어 있습니다. 과연 서울은 기술과 사람,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최초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위대한 실험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